자, 이제 물권법을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은 계약자의원칙, 그래서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고,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있었죠? 아까 지상물매수, 보성물매수, 기간규정,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근데 물권법은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누구한테나 주장하려면 미리 법에 정해두는 거죠? 그걸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자, 52페이지 오세요. 52페이지. 52페이지가 중간에 로마자 2번 물권의 종류가 있죠? 그게 방금 물권 법정주예요. 다음 2번 물권의 분류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은 점유권과 본권이죠.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닌다. 갑이 타고 다니는데 을이 훔쳤어요. 자전거를 절취 침탈해서 도둑놈이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그럼 자, 을이 타고 다니죠? 그럼 점유권은 을한테 있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입니까? 훔치면 을 거예요. 갑이 소유자죠.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본권이죠. 본권이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여전히 갑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도둑놈이죠. 점유권이 있지만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없어요. 반면 갑은 본권은 아직도 있지만 점유 상실했죠. 그럼 갑은 점유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권과 점유권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따로따로 별개로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권이란 소유권을 포함해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뭐 유치권, 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점유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에 양괄호 2번 관습법상 물권이 있죠. 동그라미 1, 2, 3 첫 글자가 관분양. 관습법상 물권 딱 세 개라 기억하시면 돼요. 관분양. 그럼 반괄호 2번 관세상 물권이 아닌 거죠. 1번 같은 건 관분양 아니죠. 1번은 관세상 물권 아니에요. 관분양 아니니까.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무효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런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준하는 관습상 물권 없어요. 왜 그래요? 관분양 아니니까. 그 다음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가 있죠. 서술에 2번 물권의 객체 있습니까? 물권의 객체는 원칙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지상권과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 지상권, 전세권은 권리예요.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등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권의 객체. 단 지역권 X예요. 지역권은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법에 써 있어요. 항상 물권 법정주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등기 불구에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이 저당권이 있어요. 병이 저당권자, 채권자죠. 병은 지금 현재 누구에게 돈 빌려줬습니까? 누가 병의 채무자예요?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여기 등기가 2번 써 있으면 누가 돈 빌렸어요? 갑이 돈 빌린 거죠. 그럼 이때 저당권 객체는 뭐죠? 저당권 물권이죠. 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 물건이죠? 부동산. 근데 이게 만약에 1-1 돼 있으면 누가 돈 빌렸어요? 을이 돈 빌렸죠. 그럼 이때 저당권의 객체는 뭐죠? 전세권이랑 권리예요, 권리. 이런 식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은 저당권이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지역권 X. 법이 안 써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로마자 2번이 물권의 객체 물건인지 물건. 넘기시면 동사가 부동산이죠. 자, 다음 페이지 2번 부동산 있습니까? 1번이 토지예요. 반가로 2번이 토지 정착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단순하지만 시험에 한두 지문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다 해보세요. 그럼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들이 있죠. 이제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 모래, 암석, 자입,
자갈, 바위, 이런 토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교량, 다리가 교량 다리, 터널이 있을 터널, 우물 같은 게 있어 우물, 축대 담장, 그다음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 뭐 철도 같은 거, 그리고 수목 집단 나무,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수나 온천수가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건물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 일부입니다. 다 토지 구성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토지예요, 원칙. 그러니까 이 토지 팔면 건물만 안 팔린 거죠? 나머지 다 팔린 겁니다. 온천수 팔렸어요. 온천 안 팔려면 특약을 해야 돼요. 대상에서 온천수는 제외한다고. 특약하지 않는 한 건물 제한 나머지 모두 팔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다른 정착물은 다 토지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건축물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토지 일부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를 잘 그래픽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이 수목을 좀 따로 떼서 봐야 돼요. 수목. 그래서 일단 자 이제 54페이지는 반가로 1번 토지인을 읽어보시고 반가로 2번 토지 정착물 돼 있죠. 1번 개념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그랬죠. 기억 건물은 당연히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건물 그 아랫줄 독립된 부동산에서 건물이라고 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짓고 있다. 완공된 건물 플러스 건물 지금 건축 중이돼요. 건축 중이면 언제부터 독립된 건물을 볼 것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주기지 다 있어야 돼요. 주벽, 기둥, 지붕 다 있어야 그때부터 건축 중이라도 독립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했어요. 짓고 있는 건물을 팔아달라. 이 사람이 지금 짓도하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팔 수 있는 겁니다. 독립된 건물이니까. 주기지. 공법에도 주기지가 나와요. 공법의 주기지가 주민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다용구역이라고 나와요. 그건 이제 아는 사람 알아 이제. 아는 사람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 2차를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건물은 아무튼 주기지만 있으면 그때부터 독립된 건물이 돼요. 그 다음 밑에 니은 이제 수목이 있죠. 수목. 이 수목은 3단계로 우리가 떼어서 봤어요. 이 수목 집단. 수목은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은 토지입니다. 토지의 부합물. 원칙은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팔면 같이 팔려가고 수목만 독자적인 소유권 객체가 안 돼요. 원칙 다 토지예요. 토지. 근데 이 수목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명인마법을 갖춰서 이 수목을 사고 팔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능해요. 단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즉 갑 토지에 갑 수목이 있으면 갑이 토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명인마법을 갖춰서 나무만 을에게 팔 수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토지보다 비싼 나무가 생겨났고 조경업자는 이 나무 한 그루에 수천만 원짜리예요. 이걸 담보로 대출받을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말한 임목이란 이 법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한 나무를 임목 그래요.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랍니다. 그럼 다 등기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토지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건물하고 똑같아요. 건물하고.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서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이걸로 나왔죠.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나왔잖아요. 등기. 그래서 나무에 등기를 하면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듯이 토지 따로 임목 따로입니다. 그럼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으면 갑소유 수목이 있어요. 갑이 조경업자라 이 수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이 싸디에 산 땅 맞게밭장 돈 안 빌려줍니다. 갑은 이 비싼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겠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건물도 선대장 후등기죠.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 등기하려면 대장에 상응하는 임목등록원부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임목등록원부. 그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해서 가야지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한 나무를 이제 임목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K은행을 찾아왔어요. K은행 찾아서 이 임목을 담보로 2억 대출받았다. 그럼 은행은 여기에 이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 잡니다. 근데 수목이 임목이 됐죠. 근데 산불로 다 불탔어 그런다. 홍수로 싹 쓸려갔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손해보겠죠? 따라서 임목을 담보로 저당 잡힐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산불로 다 타버리면 얘는 여기에 물상대하면 되겠죠. 보험금. 그래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갑이 임목을 담보로 돈을 빌렸죠. 임목을 다 벌채해와요. 임목을 다 벌채해서 창고에 나무를 막 쌓아줬습니다. 그럼 저당권 침해당했죠. 그럼 저당권자 어떻게 해야 돼? 이 임목을 이걸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벌채된 수목에 저당권자로 미친다 안 미친다? 좀 미치니까 경매 청구하는 거죠. 미치니까. 그러죠? 이걸 안 미친다면 안 돼요. 미치니까 경매 청구합니다. 근데 이 경매는 약간 특이합니다. 원래 경매 청구란 채무자가 돈 안 갚았을 때 그때 경매하는 거죠. 근데 이건 채무자 변제기 전이라도 미리 경매할 수 있어요. 이 변제기가 올해 12월 31일인데 이때까지 기다리면 이 나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매예요. 채무자 변제기 전이라도 미리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가등기 담보법 청산금에 불만 있는 후손인 권리자가 그 청산기간에 한해서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사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법에서도 사전에 변제기 전에 경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갑 변제기가 됐어요. 갑이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임목을 경매 청구. 이걸 경매 청구하겠죠? 나무 심어진 채로. 경매 청구해서 의리 경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갑이 그랬어요. 내 땅에서 네 나무 뽑아가 그랬어요. 땅은 내 거, 나무는 너 거니까 뽑아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무 뽑아다 심는 데가 돈이 더 들어요. 그럼 물론 곤란하겠죠? 따라서 이럴까봐 처음에 토지와 임목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면 얘는 법정이상권을 취득합니다. 법정이상권. 그래서 뽑아가라고 청구 못합니다. 마치 건물 청구 못하듯이. 그래서 건물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과. 그래서 수목은 니은은 그 3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은 미분리 과실을 되어 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죠. 그럼 명인법을 갖춰서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토지와. 그래서 사과나무 사과 열린 채로 팔 수 있는 겁니다. 단 리을 농작물은 명인법을 안 갖추더라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에요. 심지어는 남은 땅에 무단으로 경작하더라도 경작자 소유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수목과 농작물 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자 3가 일물일권주의 나왔죠. 일물일권이란 물건 하나에 권리 하나 그 말이죠. 단순히 물건 하나에 권리 하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하나예요. 서로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면 권리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서로 나란히 존재할 수 없는 권리는 하나 그 말이죠. 예를 들면 X라는 토지가 있다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토지에 먼저 지상권이 나왔어요. 지상권 하면 여기 저당권 나올 수 있죠.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나란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건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 이건 사용하는 권리니까. 그러죠? 저당권 또 나올 수 있어요. 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 토지에 또 전세권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전세권. 나올 수 없습니다. 얘도 사용하는 권리, 얘도 사용하는 권리.
이게 나올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토지를 사용해요? 이건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있다면 이런 거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용은 혼자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일물일권주의. 양립할 수 없는 건 하나. 이거 일물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2번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있죠. 양거로 1번과 양거로 2번 토지구물 다 똑같아요. 토지구물 다 똑같으면 자, 부동산 일부는 그 말이 토지 일부, 건물 일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소유권이나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저당권은 전부에만 가능, 전부. 단 일부만 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용의권은 가능해요. 용의물권, 임차권 가능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 하려면 분필해서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분필하기 전에는 일부에 이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제3절이 물권 일반 효력 있죠? 일본 청소는 물권은 누구한테나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그게 침해당하면 물권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럼 로마자 2번 우선적 효력 있습니까? 1번 물권 상호간은 시간적 선우죠? 그래서 아까 지상권자 먼저 성립하고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1번이고 2번은 채권자 먼저 성립했더라도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원칙임이 더 세는 거죠? 아까 대항할 때 다 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이제 물권료 청구가 중요합니다. 물권이 침해당하면 물권료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물권료 청구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권료 청구권 나오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현재 물권자, 시제가 현재예요. 취소하면 소급표, 과거. 조건기한은 미래. 소급표 없다. 물권료 청구권은 시가 현재. 그래서 물권료 청구권이면 항상 현재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건 시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또는 방해자,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게 물권료 청구권입니다. 물청 내용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가 뭐죠? 물건 돌려줘. 즉, 너 나가고 내 거 내라 그 말이죠. 다음, 방해 제거 청구는 이게 점유회복이에요. 점유회복. 이건 점유회복 이외의 나머지 모든 다. 예를 들면 무효등기 말소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가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물권이 침해됐어요. 이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자, 그럼 이 세 가지 물권료 청구권 규정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 세 가지를 점유권에도 규정을 두고 있고 소유권에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이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해요. 다른 제한물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이 본권, 소유권에 관한 물청을 준용합니다. 유치권은 준용하는 규정 없어요.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점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보대요.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청으로 충분히 보됩니다. 또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니까 점유. 그중에 이제 여기 소유권 또는 본권에 의한 물청이 유치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에 준용되는데 여기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배타적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점유회복 청구권이 없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게 점유회복이니까. 자, 그럼 유치권에는 본권에 의한 물청 없어요.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유치권 하면 이걸 외웠어요. 유치권 하면 우물에 보물 없다 기억나세요?
우물에 본물 없다. 우선 면적권 없죠? 따라서 물상 대상 없어요. 이게 본권, 유치권도 본권이에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다 그랬죠? 즉 본권에 기한 물청 없습니다. 이런 말 했죠?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 자전거 수리상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우리 침탈해겠다, 훔쳐갔다.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점유를 상실당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돼요. 그럼 갑 지금 유치권 없죠? 유치권 없으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대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예요. 뭐에 의해서?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치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없는 겁니다. 이미 없어졌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56페이지는 상단에 1번 서설 되어 있죠. 그 양괄호 1번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동그라미 2번은 정답입니다. 정녕. 그 다음 양괄호 2번 물권저초원권 법적 성질이 있습니까? 자, 물권저초원권 항상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따라서 물권이 이전하면 이 물청도 따라가야 현재죠.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의 물청도 따라가야 돼요. 현재 물권자. 따라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따라서 물권과 분리해서 물권적 초원권만 양도 못해요.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현재죠. 현재. 그러기 위해서 그 양괄호 2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물청의 모습 다 해석해서 56페이지는 다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57페이지부터 판례죠. 이제 물청의 내용. 양괄호 1번은 현재 물권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 그럼 등기 안 했죠? 그럼 소유권 절대 취득 못하죠? 물권자 하니까 침해자에게 물청행사 못합니다. 2번은 기존 토지 소유자 그랬죠? 항상 물청은 현재예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행사합니다. 갑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불법 신축하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럼 갑은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물청이죠. 이게 방해 제거,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다. 그리고 병한테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제 현재 누가 토지 물권자예요? 갑은 아니에요.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만. 얘는 더 이상 이제 못해요.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 소유자라도 소유권 넘기면 현재 물권자만 철거 청구하는 거지 종전 물권자 철거 청구 이제 못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게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이런 거죠. 자, 등기 말소 청구권. 이건 무효니까 말소 청구하겠죠? 그러죠? 이건 물권전 청구권.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는 다 물청이에요. 근데 100%가 아니라 99%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이 등기 불구에 근저당권이 나와서요. 근저당권자 K은행 채권 최고액 3억, 채무자 갑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막 써 있겠죠.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변제됐어요. 그럼 이건 이제 말소해야겠죠. 말소. 그럼 누가 현재 소유자예요? 병이 현재 소유자죠. 병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물권자가 행사하니까 물권자 초원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사안에서는 갑이 이걸 말소 청구했어요. 얘가 웃었죠. 야 임마 너 물권자도 아니잖아. 물권자도 아닌데 왜 너가 청구해? 라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물권자는 아니지만 근저당 설정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니까 내 이름 지워달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이건 물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 지위해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값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말소는 다 물청인데 우리 시험범위 이거 딱 하나만 채청이에요. 여기 제외한 건 다 말소등기 청구는 다 물청입니다. 물권자에게 하는 거. 그래서 3번은 밑줄 돼 있죠? 밑줄 4번 있어요. 현재 소유자는 물청이고 종전 소유자 갑은 채청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상대방의 현재죠. 현재 침해자 방해자. 동그라미 1번은 이런 거죠. 자, 갑소유 책이 있어요. 갑소유 이제 우리 민법책을 화장실 갔다 오니까 A가 훔쳐왔어요. A가 훔쳐왔다. 근데 이걸 다시 B한테 넘겼대요. 민법책을 다시 B한테, 현재 B한테 와 있어요. 가면 누구한테 내 책 내놔 그래야 돼요? A한테 내 책 내놔 그러면 A가 없어 그래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한테 내 책 내놔 그랬죠. 현재 침해자, 현재. 그러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불법점을 이유로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B죠. B를 상대로 해야 되고 불법점이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색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A죠. A를 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다음 주에요.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라고 써있죠. 뭐든지 된다. 물청 상대방이 되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 뭐든지.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5번 6번을 묶으셔야 돼요. 5번 6번. 다음 페이지 6번이 있죠. 3번 4번 묶고 5번 6번 묶습니다. 자, 3번 4번은 이런 겁니다. 3번 4번은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이에요. 누구의 건물을 철거 청구하는가? 철거 청구 상대방이 누군가고. 5번 6번은 퇴거 또는 퇴출,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자 3번은 이런 거예요.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울소유죠? 울소유예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A에게 건물 임대차에서 A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A. 그럼 갑은 A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구한테 한다? 건물 소유자. 그러겠죠? 그래서 갑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해야지. 점유자, 소유자인 자에게 철거 청구 못한다. 그게 3번이고. 4번은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다만.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건물 등기 안 해요? 건물 보존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차피 갑한테 들키면 철거당할 건물이죠. 그럼 등기하려면 취득세 겁나게 돼요. 취득세. 뭐하러 세금 내고 등기해요? 들키면 철거당할 건데. 등기 안 했어요. 그럼 건물 누구 소유예요? 그래도 건물 우리 소유예요. 등기 없이. 신법 기피 했나? 우리 소유입니다. 이 상태에서 병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미등기라 병도 등기 안 했습니다. 근데 병이 이제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얘는 건물 소유자 아니죠? 매매인데 등기 안 했으니까.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의리 소유자예요. 여전히. 그렇지만 병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그래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을과 병 중에 누가 철거해야 할까요? 꼭 소유자라고 주장 못해요. 을은 돈 다 받고
우리는 여기 상할권은 없어요. 당연히 병이 철거하겠죠, 병이. 그걸 법률상, 사실상 초범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소유자 아니어도. 그래서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한테 한다면 갑은 을 절대 못 찾아요. 을은 지금 중국가 없거든요. 당연히 돈 주고 사서 처음에 병한테 이자한테 철거 청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3번과 4번을 그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5번과 6번 이런 겁니다. 자,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누구 거예요? 을소유죠? 을소유 건물을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야, 임마, 건물 철거하고 토지 돌려줘라고 토지 반환 청구해야겠죠? 그럼 갑이 을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야, 너 거기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나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하려고? 뭐 이렇게 갑이 부당한 일을 하겠죠? 이 못함 내가 못해요. 건물 철거해라고 청구하는 거지. 너 나가면 못해요. 왜냐면 을은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나가라고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하고 토지 돌려주라고 청구해야 돼요. 이제 6번은 이겁니다. 갑소유 토지에 6번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본서에서. 우리 이제 불법 신축했어요. 그럼 을소유죠? 그럼 갑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죠. 아까 건물 소유자에게. 근데 A에게 이게 주택이어서 단독주택 임대차에 있다.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럼 철거 청구 누구한테요? 우리예요? A예요? 누구한테 철거 청구? 철거. 그렇죠, 우리죠? 방금 우리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근데 A가 점유하고 있죠? 그럼 A 놔두고 문 넣어버리면 됩니까? 안 되게 A 나와야 문 넣어버리겠죠?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를 우리에게 하는데 A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우리에게 철거 청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너 나가라고 퇴출 또는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갑은 A가 나가야 해서 철거하겠죠? 따라서 내가 을에게 철거 청구하기 위한 수단 내지 방편으로서 너 나가라고 갑이 A에게 퇴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더라고요. 나 대항요건 갖췄다고 주민으로 등본을 보여주더라고요. 나 주임법상 대항요건 갖췄다. 대항요건 주민으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찢어버렸어요. 아무나 들이대지 마 이거. 이 대항요건이란 주택이 팔렸을 때 그자한테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 건물 자체가 토지 사용권이 없죠?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주민으로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항요건 갖췄다 해서 A가 안 나가도 된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땅에 주택 짓고 친구한테 빌려주면 되네. 안 나가니까. 그럼 갑은 절대 철거 못 하겠죠? 그럼 그냥 건물 공짜로 못 넣는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등기 안 할 거니까.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나가야 돼요. 대항력 아무 데나 주장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6번 다만 있죠? 동그라미 6번 58페이지에서요. 다만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 건물이라.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건물 철거 및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차인이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말이 A를 안 쫓아내는 한 위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 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에 대해서 건물로부터 나가라고 퇴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부터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 또는 것입니다. 대항력 가진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가 퇴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달라지지 않다니까 퇴출 청구할 수 있다. 그거가 똑같단 말이죠. 다시 퇴출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거 있죠. 달라지지 않다가 그 말 그대로 이 말이에요. 퇴출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달라진다 그 말이 퇴출 청구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꿔야겠죠. 달라지지 않으니까 퇴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주민등록등본 내리면 찢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물권 요청권은 소유권에게 물청은 소멸시 안 그런다 그랬죠. 다음 4번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자 물청은 침해자에게 고유가실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고유가실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죠. 이쪽이 갑토지고 이쪽이 을토지입니다. 갑이 건축자재를 자기 토지 아주 튼튼하게 쌓아놨어요. 엄청 튼튼하게 쌓아놨습니다. 절대 안 쓰러지게. 근데 어젯밤 허리케인 태풍으로 와서 건축자재가 싹 날려버렸습니다. 을토지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갑은 아주 튼튼히 쌓아놨죠? 그래서 갑은 고유가실 없어요. 아주 튼튼하게 쌓아놨는데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흩어졌죠? 그러더라도 을은 갑이 잘못 없더라도 야 이거 치워라고 물권 요청권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물청은 침해자에게 고유가실 없더라도 당연히 치우라고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고유가실 없으니까. 여기처럼 불법으로 지었다면 건물 치워라고 물청 플러스 고유가실 있죠. 그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고유가실 없으면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지만 치우라고 물청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번까지 그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물권법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